35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이하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이슈와 정책들을 꼼꼼히 감시하고 우리가 바로 이 지역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대표 감시자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인사할 때 잠깐 보셨죠? 낯익으면서도 새로운 얼굴입니다. 지금은 제 옆에 감시자들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앞으로 우리 저희 감시 대상 1호가 되실 분입니다.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어제 경남도청에 입성한 신입 김경수 경남도지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소개할 때 처음, 새로운, 변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싶은데요. 이렇게 먼저 표현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첫 경남도지사입니다. 도민 여러분께 인사 먼저 하실까요? 예,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도지사 김경수입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선거 과정에서 경남을 이번에는 좀 제발 좀 바꿔달라라고 하는 목소리 경남도정에 반드시 꼭 실현시켜서 경남이 새롭게 바뀌는 그런 도정 반드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분이 취임하신 이후에 많은 분들에게 축하 인사 많이 받으시죠. 예. 예, 4년 전에는 출마해서 낙선을 하셨는데 예. 그때도 당시의 민주당의 당시로서는 상당히 선전했다. 이런 그 호평을 받았었는데 이제 절치불심해서 이번에 경남 지역 전역에서 많은 지지로 당선돼서 취임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지난번 도지사 선거 때는 그때는 실제로 워낙 상대 후보였던 홍준표 지사께서 강한 후보였기도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그때까지만 해도 경남을 맡기기에는 뭔가 좀 미덥지 않다 이런 느낌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다녀보니까 지난번과는 다르게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경남 전역에도 다 출마도 하고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좀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도민들의 생각이 결과에 좀 반영됐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네. 바쁘셔서 아마 그 선거 기간에 저희 방송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예. 저희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이제 선거는 끝났고 할 일만 남았다. 당선되신 분들 쎄 빠지게 일하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예. 지금 쭉 얘기하셨지만 할 일이 굉장히 산적해 있잖아요. 예. 체력 관리 잘 하셔가지고 또 저희가 젊은 도지사 뽑았으니까 열심히 일해주십시오. 부려먹으려고 이제. 전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요. 네. 당선되고 나면 아무래도 당선 소감 말씀하실 때 헌신하겠다, 감사드린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또 워낙 젠틀하다는 평가도 있고요. 그런데 캠프 관계자들끼리만 있으면 막 해냈어, 좋다, 이런 거 하시나요? 아니면 혼자 있을 때? 그래도 선거에서 이렇게 큰 선거에서 이겼는데 네. 당선 소감 보면서 정말 차분하시다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출구조사 결과 나왔을 때가 이제 제일 기뻤을 때 그때였던 것 같고요. 네. 그 뒤는 우선은 워낙 장시간 개표해서. 개표 과정에 네. 그러면서 이게 개표 과정에 한 6시간 정도 걸렸는데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2시쯤 됐어야 이제 역전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도민들께서 도정을 이끌어갈 때 이제는 좀 도민들을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간에 모든 도민들의 도지사가 돼달라라는 그런 뜻으로 개표 과정을 이렇게 일부러 힘들게 만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다시 인터뷰하고 할 때는 그냥 이제 분위기 자체가 좀 네. 차분하게 인터뷰를 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네. 기쁘셨던 걸로 혼자 한번 화이팅 하셨던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지난 선거 슬로건이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 먼저 드리고 싶네요.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 기존 도정과 비교해서 그러면 무엇이 완전히 새로운 걸까요? 제가 이제 선거 과정에서 도민들께 약속을 드렸던 건 도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통과 참여가 중요하다. 근데 기존의 도정에 대해서 도민들이 아쉬워했던 측면이 또 그런 면이 강하기도 했고요. 근데 실제로 현대에 와서 지방 행정이라고 하는 게 도지사나 공무원들만으로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도민들께서 직접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도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낼 수 있어야 그 행정이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경남 경제와 민생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고 선거에 뛰어들긴 했는데 선거 과정에서 직접 겪은 민생 현장의 도민들의 현실, 그다음 우리 경남 경제의 현실이 생각했던 것보다 워낙 어려워서 이 경남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그 위기에서 탈출하게 하려면 기존과는 전혀 다른 접근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경남도의 힘만으로는 쉽지 않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정부의 지원과 협력을 좀 전폭적으로 이끌어내는 그렇게 해서 경남을 완전히 새로운 경제, 새로운 민생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완전히 새로운 경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도 있듯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잘 실현을 하려면 사실 지금 이제 새로 취임하셔가지고 어떻게 인사를 하실 것인지 도민들이 바라는 어떤 청렴한 행정 내지는 소통하는 행정을 위한 인사 원칙도 한번 좀 밝혀주셨으면. 그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제일 궁금해, 제일 민감하게 또 반응하면서 긴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 도청에서 인사를 어떻게 할 거냐, 새로운 도지사가 네. 많이 궁금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취임 전에도 몇 번 공식적인 석상에서 밝혔는데 능력과 실력 위주의 인사로 해야 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능력과 실력 위주의 인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 보태자면은 적소적재의 원칙이 필요하다. 이거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때도 늘 강조를 하셨는데 보통 인사하면은 이제 적재적소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 자리가 어떤 일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도민들과 함께 해야 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직무가 정확하게 분석이 돼야 그 일에 맞는 사람을 찾는 인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일을 하려면 전문성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좀 개혁적인 성향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은 도민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건지. 그래서 적소적재의 원칙에 따라서 능력과 실력 위주의 인사를 하겠다. 그렇게 좀 약속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사의 기본은 신뢰인데 신뢰받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저희 이 방송 나갈 때 되면 아마 그 이제 부지사님이 인선이 발표될 수도 있는데 부지사님이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인사를 하실 때 제일 네.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부지사를 하는지를 보면 지사님이 어떤 그 도정의 방향도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혹시 그 지금 속으로 내정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고민 중이실 수도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부지사님은 지사님 표정은 내정하셨는데요. 아, 네, 지금 말을 못하겠고 좀 이런 표정이신데. 저는 경제부지사로 가려고 합니다. 정무부지사가 아니라 경제부지사. 그러니까 지금은 서부부지사로 돼 있는데 그 서부부지사를 이건 조례를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부지사로 그래서 초기부터 경제에 집중하는 그런 도정으로 가려고 합니다. 선거 캠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훈 인사 이런 예. 이야기도 많이 있잖아요. 네네. 지사님 말씀 속에서 이미 답이 다 나왔다고 하는데 나도 생각이 되거든요. 적재적소에 또 예. 능력과 예.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한다니까 네. 도민들이 참 안심이 될 것 같고요. 네. 캠프 인사를 하더라도 능력이 있고 네, 또 맞습니다. 적재적이 갈 만한 사람들은 또 하는 것도 좀 맞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이제 김경수 지사님께서 당선되신 것이 김경수라는 사람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은 또 홍준표 지사와 또 한국당의 네. 심판의 성격도 어느 정도 있었다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홍준표 지사의 심판의 성격이 다소 있었다고 한다면은 또 이제 지사로서의 각오가 네. 좀 남다르고 또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과거 도정에 대해서는 저는 공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홍준표 지사의 도정은 다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이 아니고 홍 지사님께서도 나름 열심히 하셨고요. 그런 점에서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좀 정확히 갈라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성해야 될 건 개성을 하고 다만 이제 극복해야 될 과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어떻게 그걸 극복할 거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아까 이제 소통과 참여를 강조했던 것도 홍준표 지사님 시절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불통 도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데 대한 좀 이 반면교사도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나중에 뭐 토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채무 제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한번 평가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냥 빚을 갚으면 다 좋은 건지 아니면 그 당시에 경남 경제가 계속 추락하고 있었는데 그런 시기에는 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했던 건 아닌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점들을 좀 인수위 과정에서 좀 평가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에 기초해서 도정 4개년 계획을 인수위원회에서 새로운 경남위원회에서 도정 4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도정을 좀 예측 가능하게 이끌어 가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완전히 새로운 경남은 이전과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잠깐 짚어봤고요. 이어서 주요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 도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경제 살리기였어요. 네. 우리가 조선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또 기계 산업 중심으로 한 경남 이 주력 사업들이 상당히 이 침체돼가 있고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라든지 또 정보통신기술산업진흥이 필요하다는 것. 또 우리 지사님의 공약에서 나왔듯이 이 중소 자영업체들을 위한 경남페이 도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 우선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우선 경남 신경제 지도에 대한 설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방금 우리 김정건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을 혁신해서 경쟁력 있는 제조업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제조업이 무너지면 경남 경제는 다른 모든 경제가 다 어려워집니다. 경남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종사자 수로는 약 31% 정도 되고요. 부가가치로는 40%가 넘습니다. 자영업도 경남이 전국 평균보다 약 7% 정도가 높거든요. 32.7% 정도 되는데 이 자영업도 제조업이 무너지면은 자영업 기반이 함께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제조업을 혁신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제조업 혁신을 위해서는 이제는 단기간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저는 이제 1조 원의 경제혁신 특별회계를 별도로 조성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고 도지사 직속으로 이제 경제혁신 추진단을 도지사가 직접 챙겨서 경남 경제 혁신 문제만큼은 도지사가 도지사의 과제로 풀어나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조업을 혁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ICT 융합이라든지 스마트 공장 이런 걸 만들어가면 거기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 산업들이 함께 발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도 함께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한반도 평화 시대가 열리는데 곰곰이 잘 살펴보면은 대륙으로 가는 철도가 연결이 되면은 대륙으로 가는 철도의 출발점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경남과 부산이 출발점입니다. 해양에서 들어온 물자가 경남과 부산에서 다시 대륙으로 출발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물류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더군다나 부산은 물류 자체로 부산이 이제 그 강점이 있지만 경남은 기존의 제조업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제조업과 물류 산업을 연계해서 융합시키면 물류 산업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경남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물류 산업의 전진 기지로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드렸고 네 번째가 이제 서부 경남입니다. 이제 우리가 서부 경남의 낙후를 이대로 두고는 경남이 발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공약으로 서부 경남 KTX를 임기 내에 착공하겠다라는 공약을 첫 번째 공약으로 약속을 드렸고요. 거기에 이제 항공 우주 산업과 혁신 도시를 결합시켜서 서부 경남을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경남이 천혜의 자연 환경 관광 자원을 갖고 있는데 지리산부터 한려수도까지 이런 농업과 자연 환경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육차 산업과 힐링 휴양 관광의 메카로 만드는 그렇게 해서 경남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그런 경남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신경제 지도의 내용입니다. 제조업을 고도화한다든지 뭐 지금 말씀하신 그 신경제 지도 대부분은 또 이제 산업의 고도화가 맞물려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방금 전에 언뜻 말씀하시기로는 국가 이제 재정을 1조 원 정도 투자를 받겠다, 정부 예산 확보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또 앞서 우리 얘기했지만 또 경남이 채무 제로를 홍 지사가 선언을 했지만 부채는 또 많은 걸로 확인이 됐다고 얼마 전에 또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그게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뭐 1조 원의 경제혁신 특별회계는 지난주에 경제부총리를 서울 갔을 때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상의를 드렸고요. 이제 4년간 1조 원이기 때문에 연간 2,500억 정도의 재정을 확보하는 건데 그건 그렇게 심각하게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남의 경제 상황을 정부가 정확히 함께 공유하고 공감만 만들어내면 지금의 제조업 혁신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이건 대한민국 경제에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경남의 제조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함께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경제부총리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부분은 함께 좀 풀어나가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나가다 보면 약간 이제 채무제로의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빚을 갚아서 재정이 튼튼해지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함께 진행되면서 이게 지방 세수가 줄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그것 때문에 또 부실해지는 그런 상황, 이게 지금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와 있는 게 경남의 현실이라 이럴 때는 정부의 재정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걸 통해서 사업을 벌여나가지만 그걸로도 모자라면 저는 도민들께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이 경남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재무를 그러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경남 경제를 살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경제가 살아나면 지방 세수가 늘어나고 그렇게 선순환 고리로 들어가게 되면 또 빠른 시일 내에 지방채를 갚을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야지 빚을 갚아서 어려워져서 집안 살림이 쪼들게 해놓고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장기적으로는 방금 설명해 주신 신경제지도 추진과 함께 당장 또 민생도 챙기셔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 궁금해요. 경남 서민 경제, 네. 열악한 노동 환경 어떻게 접근하실 생각이신가요? 우선은 조선업과 자동차가 어려워지면서 실직자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동조선 같은 경우에는 법정 관리로 들어가면서 거의 800명이 넘는 인원을 150명으로 147명으로 줄이겠다라고 이제 회사 측에서는 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의 600명이 넘는 실업자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당장 지금 실직의 위기에 내몰려 있는 그런 그 조선업 자동차 산업 관계자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고용위기 지역도 지정이 되고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도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고용위기 대응 사업들이 있는데 그걸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업의 예산은 따라왔는데 그 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현장에 가보면 전혀 또 이 제대로 이게 현장에 맞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적절하게 맞춤형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현장에 맞게끔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소득주도 성장의 혜택이 그분들에게 가야 되는데 이게 혜택이 가기까지는 시간의 갭이 있는 그리고 저는 보릿고개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보릿고개 기간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잘 버틸 수 있도록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여러 가지 대책이 있지만 정부의 대책만으로 부족하다면 경남의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대책을 같이 붙여서 이분들이 이 보릿고개를 잘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도청 앞에 성동조선 그 네. 노동자분들께서 천막 농성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선거 다음 날 기자회견 하시고 천막 농성 시작하신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이번에 새로 당선된 도지사님께 우리 목소리를 들어달라. 결국 이건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를 바로 이제 취임하시자마자 풀어야 되시니까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이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의 이제 삶이 절박하죠. 달린 문제는 네. 아주 절박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도지사의 권한이 바로 이 근로자의 고용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란 건 압니다만 그래도 도민들의 염원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절박한 상황에 내몰린 노동자들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법정 관리 하에서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실제 좀 제한적입니다. 이제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직접 개입하기는 어려운데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로 인해서 생기는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함께 세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실직자들의 대책, 지역 전체로 보면은 총고용이라고 하는데 총고용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조선업에서는 실업자가 나오지만 다른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실은 성동조선 노조, 그다음 성동조선 사측도 다 만났고요. 네. 그리고 이 성동조선의 실직자들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그 지금으로서는 사천의 카이가 계속 고용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MRO 사업도 새롭게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 항공기 부품 사업을 카이가 지금 그쪽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서 정부의 지원이 있으면은 신속하게 공장을 짓고 약 1,000명 가까이 고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좀 카이에 적극적으로 주문을 하고 정부의 지원을 어떻게 함께 받을 건지를 협의해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전체적인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늘려가면서 그 성동조선의 문제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가려고 합니다. 제조업 그 고용 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처음에 그 경남 지역 통계를 잠깐 얘기해 주셨을 때 경남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자영업자가 7%가 많다고 네,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고 사실 다른 고용 상황이 어려우니까 자영업으로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내몰리는 네, 상황인데 지금 또 자영업도 쉽지가 않단 말이죠. 뭐 가까운 예로는 스타필드 입점 문제도 있었고 네. 또 대동백화점 내 노브랜드 입점 문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잖아도 이제 밑바닥으로 계속 내몰리는 이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좀 도 차원에서는 보호를 하실 수 있으실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제도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런데 다행히 얼마 전에 그 소상공인 적합업종 관련 법안이 통과가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있고 소상공인 적합업종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 대기업의 골목상권을 이제 그 침범해 오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한번 최대한 막아보자. 근데 사실은 이게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또 어떻게든 피해가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이마트, 예. 노브랜드가 대동백화점에 그걸 피해서 들어오려고 하다가 이제 막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부 차원에서 대기업들의 출구와 활로를 함께 모색해줄 필요가 있다. 혁신성장으로 대기업이 혁신성장을 통해서 혁신 규제 샌드박스 이런 걸 통해서 규제를 풀어줄 수 있는 풀어주면서 대기업은 그쪽에 집중을 하고 혁신성장에 집중을 하고 그래야 대기업들이 또 이 골목상권에 이제 쭉 여러 가지 문어발처럼 확장하는 걸 1차적으로 막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대기업들이 골목상권으로 들어오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재벌들이 3세, 4세로 가면서 이 챙겨야 될 사람들이 몇십 명, 몇백 명 단위로 늘어나니까 그걸 일일이 다 이제 하나씩 이 사업을 챙겨주다 보니까 뭐 피자집, 떡볶이, 순대까지 다 이제 대기업들이 손을 뻗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일감 몰아주기 내부 거래 이런 데 대해서 좀 이제는 완벽하게 공정거래 차원에서 대기업들이 그렇게 자기 식구 챙기기 차원에서 골목상권으로 들어오는 걸 완전히 좀 막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게 크게 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힘들어하는 게 카드 수수료가 있고 임대료가 있습니다. 근데 카드 수수료 문제는 서울시와 함께해서 이제 서울페이 그러니까 스마트폰 앱으로 결제하면 수수료가 전혀 없는데 그 중국 대통령님께서 중국에 가셨을 때 왜 국수 드시고 네, 맞습니다. 그 스마트폰으로 결제한 그 방식을 서울시가 개발하고 있는데 그걸 공동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페이를 통해서 카드 수수료 문제를 경남이 가능하면 좀 빨리 수수료 부담을 좀 덜어주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임대료는 수수료하고 임대료 부담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임대료 문제는 공공임대 그러니까 주거는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만드는데 상가는 공공임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
정부 차원에서 이런 공공임대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상가 부분도 좀 그런 근본적인 대책들을 같이 경남에서 좀 풀어갈 필요가 있겠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갈 생각입니다. 경남페이랑 서울페이를 같이 공동 개발을 하면 예. 고객의 입장에서는 경남에서랑 서울에서만 이렇게 결제가 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다른 지역에서 함께 하자는 우선은 함께 하자고 막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개발이 되면. 지금은 벌써 다른 지역에서 부산에서도 함께 하자고.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다음 부울경은 지난주에 모여서 이제 광역 단위에서 동남권이 함께 가자. 그래서 그 공동으로 이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런 함께 할 수 있는 행정을 광역 행정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부울경 단위에서는 함께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딱 그 다음 질문 하실 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요즘에 네. 그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보도가 계속 나와요. 부울경 민주당 당선자들이 만나서 신공항을 재추진하고 있다. 이래서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나가기로는 김경수 지사께서도 지금 같이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사실 확인부터 네. 좀 해보고 싶어요. 어떤 입장이신 건지 신공항에 대해서. 신공항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하도 설왕설래해서 지난주에 부울경 당선자들이 모여서 정리를 했는데 정리한 게 언론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으로 이렇게 약간 오독을 좀 한 거 아닌가, 오해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거돈 시장께서 가덕도 얘기를 계속 하셔서 이게 지금 그렇게 가면 이게 좀 지역 간의 갈등이나 이게 입지 문제로 지금 벌써 그 얘기로 바로 들어갈 단계가 아니지 않냐. 왜냐하면 김해 신공항이 국책 사업으로 이미 결정이 된 사업입니다. 근데 국가가 국책 사업으로 결정해 놓은 걸 이걸 손바닥 뒤집듯이 갑자기 가덕도로 가고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김해 신공항이라고 하는 국책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검토 작업을 부울경이 모여서 함께 공동의 TF를 만들어서 먼저 김해 신공항이 이대로 가도 좋을지를 함께 검토해보자. 이게 이제 지난주에 합의 사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공항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부산이 함께 하니까 바로 가덕도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화면에도 김경수 지사님 활짝 웃고 계시니까 아 같은 의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찌 네. 보면은 이제 부산의 오거돈 시장께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동의해 주신 그런 결과고 그래서 지금은 세 가지입니다. 김해 신공항이 대통령 공약이 동남권 관문공항이거든요. 그 동남권 관문공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항으로 가고 있는지 두 번째는 안전 문제입니다. 항공기 안전과 관련해서 중간에 보면은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국토부 관계자들하고 이게 협의를 해보니까 김해 쪽에 산을 몇 개 깎아야 되는 걸로 나오는데 문제는 용역 과정에서는 그게 없었어요. 새롭게 나타난 거라. 그러면 이게 용역 과정에 이 문제가 빠졌으면은 그 용역 과정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좀 점검돼야 될 것 같고 세 번째가 소음 문제입니다.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그 ADPI 프랑스 ADPI가 용역을 통해서 이제 신공항 결정을 했는데 그 용역 보고서에 제대로 된 검토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빠져 있는지, 그래서 이게 빠져 있는 채로 계속 가게 되면은 제대로 신공항이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정부와 협의를 먼저 하자. 지금은 그런 단계입니다. 그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우셨던 게 그 남부 내륙철도 저는 서부 경남 KTX. KTX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서부 경남 KTX. 예. 그 사업 약속하셨는데 사실 이것도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경제성이 과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가?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또 약간 논란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이번에 선거 결과를 보면 서부 경남에서는 또 이 동남 쪽보다는 또 표가 적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이 서부 경남 KTX에 대해서 막상 거기 혜택을 받게 되는 서부 경남 도민들께서 이게 완벽하게 지지를 해주신 건지 관심 있는 건지라는 말도 사실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지역이 그나마 서부 경남 지역이 그래도 이 동부보다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지금 낙후된 게 사실이고 또 그런 차원에서 공약을 내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 경남 지역 안에서의 이 지역 불균형 문제 또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선거 결과를 가지고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게요. 그 서부 경남 KTX가 지나가는 그 출발하는 그제부터 그제 통영 고성 다 민주당 그렇네요. KTX라. 당선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진주는
시장은 뭐 이렇게 우리 당이 안 됐지만 도지사 선거 결과는 제가 이제 훨씬 높게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네. 선거 결과 가지고 또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니까 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서부 경남 KTX는 제가 그 제 1호 공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제가 또 서부 경남 출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서부 경남의 현실도 그렇고 낙후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자랄 때에 비해서도 훨씬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두 번째는 서부 경남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이 너무 큽니다. 그렇습니다. 네. 과거 진주에 도청까지 있었던 자부심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세 번째는 서부 경남의 낙후를 이대로 두고는 경남이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부 경남을 발전시켜야 경남이 전체적으로 함께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내는 첫 번째 과제가 저는 서부 경남 KTX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건 꼭 진행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경제성만 따지면은 그러면 앞으로 평생 가도 서부 경남 KTX가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지금 정부 재정 사업에 필요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0.72가 전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자로 해보자 하고 다시 또 용역을 하고 있는데 민자로 하니까 더 이제 여러 가지 그 경제적으로 또 이 운영 수익이 나와야 되니까 경제성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서부 경남 KTX는 만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경남 경제가 어렵고 거제 통영 고성이 조선업 위기로 심각한 위기 상황 아닙니까? 예를 들어 서부 경남 KTX가 정부가 정책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그때 이미 이제 공사는 한참 뒤에 되겠지만 투자가 아마 몰려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를 같이 살려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네. 그 김경수 도지사가 내세우고 있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의 경제 분야, 민생 분야 그리고 현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잠깐 영상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저희 감시자들이요 도민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신임 김경수 도지사에게 어떤 바람을 갖고 있는지 먼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도정을 이리 운영하면서 선거 때 자기를 지지한 사람이나 지지 안 한 사람이나 다 끌어안는 그런 도정을 펼치시면 좋겠다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재원이라든지 뭐 인적 자원이라 모든 한정이 돼 있는데 공약했던 걸 무조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의 고민이 취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취업이 잘 돼서 다 좋은 직장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좀 인권부가 또 많이 그런 세상 만들어주는 게 소수가 더 우대받는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게 궁극적인 복지사회 아닙니까? 아무래도 좀 급식비가 부담되기도 한 번씩 하니까 그때가 아무래도 행복했죠. 불편한 사람들도 마음 편히 먹을 수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해 무상 공약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카가 있는데 이제 아기들 관련해서 내 모든 공약들이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걸었던 공약이나 이런 것도 잘 지켜주셨으면 싶고 좀 아무래도 도민을 더 생각해 주시는 분이라 생각해서 뽑았으니까 그만큼 잘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뒤에 나중에 봤을 때 아기가 내가 많이 못 보나 어차피 저축이 안 되니까 보험 들어가고 많이 다 들어가면 저축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전세를 받을까 싶어서 그게 이제 좀 걱정이 많이 되지. 도지사님, 기대는 항상 하니까 좀 많이 신경 써가지고 발전 많이 되게 좀 해주십시오. 지금 보신 것들 아마 그 네. 선거 운동하시면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예. 어떤 말씀 가장 많이 들으셨어요? IMF 때보다 더 힘들다. 그다음에 네. 경남도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 두 가지가 제일 많았고요. 함안에 사시는 주부신데요. 자기는 아이를 4명을 낳고 싶었다는 겁니다. 근데 최대 1명 낳고 나서 지금은 더 낳을 자신이 없어졌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아이를 4명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경남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런 좀 부탁을 하셨는데 네. 이 뭐 출산 문제는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좀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도민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뭐 이 방금 영상으로도 말씀들 하셨지만
이런 문제들을 경남도가 뭐 전부 다 한꺼번에 풀 수 있겠습니까? 다만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달라고 하셨는데 정말 꼭 필요한 것부터 하나씩 차근차근히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이어서 바로 그 질문 드릴게요. 네. 그 선거 슬로건 중에 하나가 또 함께 만드는 사람 중심 경남이었는데요. 말씀 나온 김에 이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이 4명을 키우고 싶었는데 한 분만 낳으셨다는 네. 그게 사실 네. 많은 그 엄마들의 걱정이에요. 뭐 경제적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이를 어디에 맡길지부터요. 그래서 마음 편한 경남을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예. 이거는 어떤 내용인 건가요? 선진국들 사례를 보면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국가의 지원이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는 아이를 임신한 다음에 임신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주변에 물어보거나 인터넷에 직접 찾아보거나 맞아요. 그렇게 해야지 정부나 지방정부나 이쪽에서 임신했으니까 이런 게 필요하니까 요걸 하세요. 이런 걸 안내해 주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직한 간호사들을 이렇게 멘토로 붙여서 이제 그걸 쭉 코치도 해주고 하는데 그런 사회적 일자리를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늘려가면서 실제 임신한 순간부터 정부가 책임지는 출산 문제만큼은 정말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나라로 가지 않으면 저는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은 우리 중소제조업 일자리와 같이 연관되는 문제인데 출산 휴가를 함께 늘려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보육과 관련해서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돌봄까지 보면은 17시까지밖에 안 돌봐줍니다. 네.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애 때문에 일찍 퇴근을 하거나 아니면은 애가 아빠 엄마가 올 때까지 공백이 생기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도 정부가 이제는 하나하나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우면 그 2시간 정도 최소한 19시 정도까지는 지방정부가 채워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실제 그 엄마들이 느끼고 있는 이거는 꼭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걸 하나하나 좀 풀어나가는 그런 좀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초등 돌봄 교실 예.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다뤘었어요. 예. 여기 이하롬 아나운서도 직장맘이고 저도 직장맘이라서 네. 되게 굉장히 공감하면서 눈이 반짝반짝. 방송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예. 방송 내용이 이제 들어가려고 해도 공간도 부족하고 맞습니다. 예. 정원도 이제 우선순위가 안 되면 밀려나가지고 맞습니다. 힘들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시간도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늘려주시고 또 그 돌봄 전담사 선생님도 만약에 인력을 확충해주고 예. 교실도 늘려주고 하면 당연히 대환영할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방 정부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예. 교육청하고 이게 얘기가 돼야 풀어갈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추진돼 나가는 게 있고요. 그 이제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어서 정부가 해 나가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 시간 걸리는 기간을 지방 정부가 저는 채워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채우는데 도가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도와 교육청이 함께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그 동안은 도하고 교육청이 일종의 좀 저는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게 교육자치로 가려면 통합행정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따로따로 해온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무상급식으로 인한 갈등도 그렇죠. 있었고 박종원 교육감님하고 선거 과정에서부터 이 문제는 좀 논의를 했습니다. 최소한 교육 문제만큼은 그다음에 확장하면 보육까지 도와 교육청이 이건 통합교육행정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기구도 통합행정이 실질적으로 통합교육행정이 가능한 기구를 만들고 그 안에서 가능한 예산 그리고 필요한 사업들을 함께 논의해서 종합적으로 놓고 하나하나 풀어가자. 그중에 이제 돌봄 같은 경우에는 최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과 도의 예산 속에서 돌봄 예산을 만들어내고 그것도 풀어나가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교육청과 협업해 나가는 그래서 실질적인 교육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제 마음 놓고 늦게까지 일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런 나라로 가지 않으면 이게 대한민국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 지사님이 이제 공약 속에도 또 말씀 중에서도 사람 중심 네. 도정 참 이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간다고 하니까 사람답게 사는데 이제 필요한 조건이 무엇보다도 이제 이 노동이 좀 네.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결국 일자리 문제입니다. 그 일자리가 우리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공약 속에서 경제 문제 아주 관심을 가지면서도
좀 우리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가 하는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예. 청년들이 이제 이 일자리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뭐 청년 창업 문제, 그 다음에 그 청년들이 중소업체들에게 중소기업의 전체 경남 그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를 자꾸 안 가려고 하면은 이게 청년 취업 문제 해결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내일 체험 공제라고 3년에 3천만 원을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업을 경남에서도 더 지원을 해서 중소기업이 제조업 혁신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도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청년이 취업을 하면 3년 동안 이 목돈을 만들어서 좀 뭔가 유인 효과를 만들어서 청년들도 중소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을 좀 많이 만들어 나가야 근본적으로 좀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바쁘신데 어렵게 모셔서 저희가 질문을 추린다고 추렸는데 궁금한 게 참 많았습니다. 이번에는요, 도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이게 좀 지사님 예. 뭐 이거 도민들이 참으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질문 안 할 수가 지사님 없습니다. 이렇게 서론이 길면 항상 무슨 질문인지 아시죠? 네. 그 질문입니다. 네. 드루킹 특검 문제. 예. 특검이 이제 수사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여야 간의 신경전은 활발히 전개될 거고 네. 또 야권에서는 김 지사님을 겨냥해서 공세를 이어갈 건데 우리 도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선은 그 선거 과정에서 도민들께서 이런 일방적인 흠집 내기나 의혹 공세, 그러니까 소위 낡은 정치죠. 낡은 정치, 구태 정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런 걸 선거 결과로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도민들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경남 도민이라는 좀 자부심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결과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검은 저는 오히려 특검이 도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먼저 요구했습니다. 네. 특검을 하게 되면은 바로 야당 추천 특검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특검을 하자고 요구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 문제는 말끔하게 도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고 우려를 틀어주고 가는 게 맞다. 저는 오히려 특검의 과정이 도민들의 걱정을 해소하는 그런 과정이 될 거다라고 확신합니다. 예, 저도 이제 선거를 많이 하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렇게 네. 왔을 때에 참 이 미묘한 입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우리 지사님의 입장을 이해가 되는데 다만 예. 이제 도민들의 입장에서 또는 야당의 입장에서 그걸 그냥 공세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네. 이제 송인배 비서관이 그 간담회 참석으로 200만 원을 받은 거나 또는 지사님하고 네. 이제 드루킹 연결해 준 문제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의 입장에서 제공할 수 있지 않나.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야당이나 또 일부 언론에서 특검 조사 과정에서 공세는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미 한 차례 다 거의 다 걸렸던 문제고 이제 송인배 비서관 문제는 그게 무슨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 드루킹이라고 하는 사람과 경공모라고 하는 단체가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일반적인 문펜 조직들과 거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당시의 관계를 가지고 정치적 공세만 공세로 일관하는 건 오히려 좀 국민들께서 그 부분은 좀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위법한 사항이 있거나 한 부분은 특검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나가면 저는 그건 뭐 큰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주신 정책들이 다 실현되면 정말 이것은 새로운 경남이 되겠다라는 희망도 가져봅니다. 인터뷰 평소에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인터뷰하시면서 또 특히 오늘 방송에도 나오셨는데 이 질문은 왜 아무도 안 하지? 나 이 말 하고 싶은데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사실은 아까 이제 채무제로 네. 질문하셨을 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네. 왜 이제 홍 지사님께서 채무제로를 기념해서 기념식수를 하셨는데 그 나무를 이제 지난주에 네. 경남도에서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심었던 나무가 아마 이제 고사 말라 죽고 두 번째 심은데 그것도 또 살지를 않아서 세 번째 심은 나무인데 이게 또 이제 말라 죽은 걸로 이제 판정이 나서 그걸 이제 도저히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드러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표지석을 어떻게 할 거냐가 논란이 됐던 모양인데 의견을 물어와서 그건 그대로 두자. 이것도 하나의 역사고 기념이고
재무제로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평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평가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평가가 나오던 요 표지석은 그 평가를 붙여서 그대로 두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냈는데 시민사회 단체 분들 오셔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파묻어 버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그 표지석을 그대로 두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소통이라고 하는 게 저는 쌍방의 소통, 도만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시민과 도민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도에다 요청하고 요구를 하시고 협의해서 이걸 어떻게 결정할 건지 그러면 도민들의 뜻을 묻는다든지 그런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와서 실력 행사로 해버리시면 앞으로 그러면 도정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표지석 처리 과정에서도 저는 우리 도의 시민사회도 앞으로는 도에서도 충분히 소통하고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지만 그러면 우리 도민들과 시민사회에서도 함께 그런 자세로 같이 도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간다는 좀 주인된 자세를 함께 만들어 가져주시기를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낯선 게 지금까지 저희가 경상남도에 소통하자 이랬는데 지금 도지사님께서 도민들에게 이렇게 소통 안 하시면 도정이 끌기 힘들다고 하시니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장면이네요. 이제 막 출범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정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다 실현되기를 응원하면서 동시에 저희 감시자들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정근 의원, 박미애 변호사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상남도에서요, 요즘 도민참여센터 경남 1번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통하는 도정을 위해서 각계각층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정책 제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도내 구석구석 소외된 목소리까지 잘 전해지길 바라면서 그와 동시에 도민들에게 기분 좋은 변화와 희망을 전하는 열린 도정도 기대하겠습니다. 350만 경남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날까지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